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경기 광명시흥에 총 7만 가구 규모의 6번째 3기 신도시가 들어섭니다. 이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며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에도 신규 택지가 조성됩니다. 세 지역을 합한 공급 규모는 총 10만 1,000가구로 지난 24일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노후도 선정 기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결과를 받아 내년께 새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사업에 적용되는 노후도 선정 기준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160억 원 규모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초기 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와 조합이 시공자와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정부가 경기도 시흥과 광명, 부산과 광주를 신규 택지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총 10만여 가구가 공급될 계획인데요. 이번 발표는요, 개발 기대감 등에 편승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도 함께 이뤄졌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시청 가능하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이 시간 채워주실 분 모셨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성 대표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 정부가 정말 야심차게 발표한 대책이 이사 공급 대책이죠. 지금 막 신규 택지가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시장 전망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강의 시간에 대표님께서 이사 대책 이후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살펴준다고 하는데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이제 대책 발표가 있고 이제 거의 20일 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전격적으로 좀 빨리 좀 그렇죠. 원래는 한 3월 중에 지금 이제 그 신규 택지 발표하겠다. 물론 상반기 중에 아직도 이제 몇 차례 이제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이사 대책 나오고 나서 그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 많은 어떤 비판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정부도 우선 좀 마련되는 대로 바로바로 이제 좀 발표를 해 나가는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발표한 이제 광명 시흥 이제 7만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던 지역이죠. 행복주택 얘기도 나왔던 지역이고 3기 신도시 때도 상당 부분 이제 검토가 계속 됐던 부분인데 물론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이제 진행은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죠. 어쨌든 좌초됐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야 이것이 과연 정말 이번엔 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또 퀘스천 또 불확실성이 사실 또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그 도심 곳곳에 지금 정부가 이제 코레일 부지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인데 그 지역들도 과연 그것이 될지 말지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있고 더더구나 지금 이제 재건축하고 재개발 특히나 이번에 이제 당정 협의가 이제 끝나서 계속 위헌 논란도 있고 지금 그 재산권 침해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죠. 이제 현금 청산 이제 소위 말하는 2월 4일을 권리 기준으로 해서 2월 5일부터 매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우선 입주권 안 주겠다. 어쨌든 현금 청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이제 잡았기 때문에 자, 과연 그러면 이것이 어떤 또 시장에 파장을 줄 수 있을지. 자, 지금 뭐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 4월 또 서울시장 지금 보궐선거도 지금 남아있죠. 지금 이 보궐선거 결과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서울시장도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의 또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커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자, 불확실성이 이제 높을 때가 그렇죠. 이제 가장 좀 투자하기도 어렵고.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흔들다리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또 시장이 또 이렇게 좀 울렁울렁 할 때 이럴 때 또 투자의 기회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뭐 시장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갈지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사대책 나오고 나서 지금 뭐 2주, 3주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집값 상승폭은 약간 지금 둔화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자, 지금 벌써 대책 안정화 효과 그러니까 지금 공급에 대한 시그널 83만 가구라고 하는 그리고 뭐 수도권 안에만 61만 가구라고 하는 그리고 서울 안에만 32만 가구라고 하는 매머드급 그 숫자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이 파괴력 이것이 실제 지금 시장에 당장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도 있고요. 자, 지금 폭으로만 보자면 아직까지는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를 보면 0.08% 그러니까 지금 대책 발표 나가서 이제 둘째 주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셋째 주고 이거 이제 둘째 주게 있군요. 자, 지금 0.09% 그러니까 0.01% 정도 지금 살짝 뭐 어쨌든 떨어진 이것이 유의미한 숫자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 뭐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유의미한 숫자라고 볼 수도 있겠는 게 보통 연초에 쭉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이사 대책이라는 것에 지금 발목은 잡혀 있는 상황은 맞다. 이것을 뭐 어떻게 부정할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이 불확실성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발목을 좀 잡혀 있어서 지금 2주 정도 연속으로 뭐 0.01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장의 어떤 그 파장을 가져온 것은 이제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0.08% 그래서 0.01% 이제 조정이 돼서 어쨌든 상승폭 자체는 줄었다는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이 팩트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것은 그렇죠. 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 이것은 안정화 시그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자, 집값이 계속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영끌을 해서 지금 투자를 해놨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것은 별로 이렇게 뭐 그냥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이렇게 또 좀 소극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자, 지금 이것을 안정화 시그널로 볼 거냐 이렇게 하기에는 뭐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 이렇게 보는 좀 시각이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일단은요. 자, 폭등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작년 7월, 8월부터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던 영끌 패닉 바잉이라는 걸 통해서 거의 뭐 12월, 1월까지 거의 피크까지 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고원 현상이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거의 정점까지 또 왔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고 가는 그렇죠. 이런 구간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고원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숨고르기 상황이 올 정도의 지금 계속 좀 상승 랠리를 해왔던 부분들이 있고 자, 여기에다가 어차피 약간 조금 쉬어갈 타이밍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사 대책이라는 공급에 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폭등 후에 오는 어떤 그 안정기, 그다음에 대책이 주는 안정기 이것이 두 개가 겹치면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자, 왜 숨고르기라는 제가 표현을 쓰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것이 관망이라고 하거든요. 자,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야, 이걸
금액이 이제 나중에 또 가격이 떨어질까 아니면 올라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뭐 이것이 또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지금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자 매수자들은 더 그렇죠. 자 매수자들은 야 이거 정말 또 급매가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좀 뭐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공급들이 나온다는 지금 뭐 83만 가구 어쨌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자든 매수자든 모두 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될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관망하는 시장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좀 설득력이 있겠다 해서 제가 지금은 순고르기 상황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건데요. 자, 지금 특히나 서울 도심권 안에서 지금 공급되는 것들 그것이 뭐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또 뭐 그 지금 재건축, 재개발 특히나 이제 이번은 또 공공 직접 시행이잖아요. 물론 공공 참여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정비 사업에 있어서 또 결정권자는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이 서울시장이 여당 후보자가 될지 야당 후보자가 될지에 따라서 그 공급량이라든지 공급의 방식, 공급의 프로세스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이번 그 보궐시장 선거가 임기가 1년이에요. 자, 1년 안에 뭘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 후보 쪽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토부에서 내놓은 안,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안,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가기에는 사실 또 그 다음 해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본다라면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관계가 있고 또 누가 되든지 간에 그것을 얼마까지 정부 안을 받아들여서 실행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남아있기 때문에 4월 이후에 어느 정도 좀 가늠이 돼서 이것이 좀 분수령이 되겠다 보여지고 자, 또 하나는 지금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정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 지금 이게 종부세라는 거는 매년 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많은 보유세를 내면서 내가 계속 버틸지. 자, 버티는 전제 조건은 부동산 가격이 내가 보유세를 매년 내는 것보다 계속 그 훨씬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계속 보유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내는 세금보다 오히려 이것이 떨어진다. 이렇게 만약에 예측이 됐을 때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월 31일이죠. 자, 5월 31일 이후가 돼서 6월 1일이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보유세를 계속 내야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6월 그 기준했을 때 양도세 중과가 이미 또 더 중과가 되는 것들이 지금 남아있죠. 자, 그러니까 5월 31일 이전에 내가 처분을 할지 말아야 될지를 또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5월 31일 이전에 내가 그 잔금, 등기를 넘겨주는 거를 양도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것이 아무리 늦어도 한 4월 말 5월 초, 뭐 빠르면 3, 4월 정도 안에서도 어떤 고민들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4월과 5월에 자, 계속 만약에 다주택자들이라든지 매도자들이 계속 버티는 쪽으로 가고 지금 뭐 시장 상황들도 매도인에게 계속 유리하게 간다라면 계속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상황들이 올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지금 4월, 5월 중에 매도인들의 심리가 무너지고 또 그래서 급매들이 쏟아져 나온다든지 매물들이 적체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된다라면 그렇죠. 지금 뭐 상반기 지나면서 하반기 지나면서 하락 쪽으로 또 방향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4월, 5월이 굉장히 올 부동산 시장에서 큰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지금 또 하나 변수가요. 자, 지금 실수요자 규제가 지금까지는 계속 다주택자들만 규제를 했는데 지금 정부가 실수요자들도 좀 규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자, 분양가 상한제 지금 적용단지 같은 경우에 의무거주 전월세 우리가 금지법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는 내가 새 아파트 분양받아도 무조건 입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세금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을 못하는 거죠. 자, 현금이 없으면 이제 못해요, 이거. 자, 주택담보대출 지금 취득하는 지금 DTI 적용도 되고 있고 물론 DSR도 적용이 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DSR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자, DTI까지 볼 때는 이자만 보지만 DSR로 넘어오게 되면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주담대만 보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이나 이런 뭐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금융기관만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별로 DSR로 간다라면 이것도 또 소득이 낮은 분들 입장에서는 대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도 금수저가 아니면 내가 현금 보유가 많지 않으면 이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수도권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줄고 있는데요. 자, 3월 입주 물량이 약 한 5,500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월 한 16,500가구, 거의 10,000가구가 날아간 거예요. 66%가 지금 감소를 한 상황이고, 자, 서울의 2개 단지 지금 뭐 3월에 지금 마포 프레스티자이하고 지금 그 영등포 쪽에 중흥 S클래스, 자, 이거 하고 뭐 경기 뭐 3개 단지, 자, 인천은 아예 없어요. 자, 입주 물량이 지금 4월, 5월에도 지금 계속 지금 감소가 이어지고, 특히나 4월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00가구밖에 돼, 수도권 전체가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또 전세 쪽도 많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시장도 지금 좀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겠죠. 자,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바로 거래 절벽인데, 자, 작년에 이런 대책 나오고 나서 거래 절벽이 왔었어요. 그렇죠. 지금 6월 달에 15,000까지 그 서울 이제 아파트 기준 했을 때요. 15,000건까지 갔던 게 9월, 10월 들어서면서 3,000건까지 거의 뚝 떨어졌거든요. 자, 지금 벌써 이미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월에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한 9만 건, 지금 10만 건 이래로 떨어진 게 작년 10월 이래 지금 또 처음이에요. 자, 지금 35.4%가 지금 1월 대비해서 지금 2월에 지금 좀 떨어져 있고, 자, 지금 서울에 지금 그 2,000건 정도 되는데 한 요것도 24% 정도 줄은 게 되겠고요. 특히나 강남 쪽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8% 정도가 지금 줄어 있고요.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한 4만 가구 정도 지금 되는데 약 한 25% 이것도 이제 줄은 거고, 지방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거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은 거의 43%,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지금 감소한 이런 지금 상황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올해 지금 들어서면서 이미 거래 절벽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요. 지금 뭐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사 대책이라는 게 공급 확대책이 아니라 이것도 또 다른 수요 억제책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신규 주택, 그렇죠. 지금 매수자들 현금 청산, 그러니까 2월 4일 이후에 정비 대상, 그것이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현금 청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거죠. 자, 매수자들 내가 사고 싶어도 일단 멈춤,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분명히 이름은 공급책인데 매수자들이 살 수 없게 만들어 놓는 바람에 결국은 이것이 수요 억제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공급 확대는 뭐 지금 뭐 시간적으로 보면 2025년까지 이제 땅만 마련을 하는 거고, 실제 입주는 2028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장의 불확실성만 지금 계속 확대시키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면서 결국 이것이 수요 억제책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뭐 특히나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지역 확정하고 권리관계 명확해질 때, 요때까지 여전히 안개 속일 것 같고, 자, 더더구나 지금 신규 택지 공급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그 신규 택지 공급 관련된 그 부분도 지금 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것이 언제쯤 공급될 거냐, 이런 어떤 것들이 뭐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좀 이런 안개 속 불확실성이 높아진 이런 부동산 시장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 이사 공급 대책 이후로 시장의 예측, 시장의 전망을 예측해보고 왔습니다. 지금 시장을 안정기로 보기보다는 좀 조정기, 그러니까 관망하는 시장이라고 해석을 해주셨고요. 4월에 있을 서울시장의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1:1 무료 상담에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 유망 투자 지역의 전망 및 분석이라는 주제로 상담 도움 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느 지역 소개해 주실지 정보 체크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대표님과 함께 가볼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3억 3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요즘 내가 거주를 하기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오피스텔 유형을 참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자, 오피스텔이 9호선 따라서인 것 같고요. 영등포구인데 어떤 투자 가치 있을까요? 자, 지금 여의도 지금 사실 많은 분들 주목하고 계시죠. 특히나 지금 파크원 지금 주변에 현대백화점이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줄 서서 막 기다리는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있죠. 정말 대한민국도 가장 큰 규모라고 하니까 지금 여의도의 어떤 그 발전들 이런 것들이 바로 또 이제 그 9호선 라인을 따라서 그렇죠. 늘 부동산의 황금 라인이다. 한강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면서 또 강남까지 이어지는 게 9호선이잖아요. 특히나 지금 여기는 선유도역이니까 그렇죠. 여의도하고 그대로 그냥 그렇죠. 여의도역으로 그대로 이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도보 5분 거리에 정말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겠고요. 자, 여의도 개발 또 여기에다가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이라든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이런 것들 다 됐을 때 그렇죠. 또 많은 기대감들이 있겠고, 자, 여기에다가 양평동, 당산동, 물레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시내 안에서 거의 이 준공업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쪽 준공업 지역들이 이제 이 안에 예전에는 일자리, 지식산업센터들 지금도 많이 생기고 있죠. 이것만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상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문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여기에다가 아파트까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준공업 지역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그런 컴플렉스한 정말 복합도심으로 개발이 되는데 그중에 핵심이 또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좀 보시면은요. 자, 지금 선유도역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바로 한강 옆이에요. 그렇죠. 선유도가 바로 또 거기에 있기도 하고요. 자, 여의도까지 9호선 따라서 그냥 그대로 이어지고, 자, 여의도역 같은 경우에는 GTX 비노선하고 또 그렇죠. 신안산선이 또 들어와서 광역 급행철도까지 들어오는 바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지식산업센터들 많이 들어오고 있죠. 또 양평동, 물레동, 당산동 전체 다의 상업과 이제 주택까지 또 들어오겠죠. 영등포 유타운 개발, 영등포역 개발 신길 유타운에다가 목동까지 그리고 합정하고 홍대 이쪽까지도 쭉 이어지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핵심 지역에서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이니까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 다주택자분들이 투자를 위해서 희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각자에 맞는 전략 좀 세워주시고 가격까지 만나볼게요. 네, 일단은 여의도, 강남, 종로 이제 3대 도심 바로 영등포의 미래같이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영등포 중공업 지역 활성화, 그렇죠. 양평동, 당산동, 물레동 전체 다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고밀화 개발까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영등포의 그런 가치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투룸, 그러니까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대체주택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파텔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투룸 이런 형태로 돼 있고 더더구나 여기는 지금 그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세개동으로 해서 아파트처럼 또 단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체주택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격이 중요하죠. 자, 지금 3억 3천에서 3억 7천 요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세를 안고 한다 그러면 3억 2천에서 3억 5천 정도 되니까 2천에서 4천만 원이라고 하는 소액, 그러니까 거의 2천만 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여의도 바로 옆에 부동산의 황금 라인 선유도역에서 도보 5분 거리, 그것도 3개동으로 되어 있는 투룸 아파트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아파텔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까이의 여의도의 수요를 모두 받아볼 수 있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단지로 이루어진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무료 1:1 상담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에 유망 투자 지역 전망 및 분석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요, 2021년에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서는 잔다르크 박미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입니다. 정말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사 대책이라든지 219 대책이 나오면서 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19 대책이죠. 이제 2월 19일부터는 이제 분상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월세 또 금지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라든지 분양을 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제 전월세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왔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3도심 중에서도 이제 핵심 지역, 굉장히 이제 서울에서도 많은 호재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이사님과 좋은 지역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주택 찾으러 강남 3구 중에 서초구 양재동 가보겠습니다. 참 살기 좋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동네 같은데 주변 환경부터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양재동을 굉장히 이제 살기 좋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주변에 많은 업무 시설도 형성이 되어 있지만 강남 안에서도 이 녹지 공간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 바로 이제 양재동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양재천을 또 끼고 있는 천변 라인을 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서초구 내에서도 이제 양재동이다라고 해서 많은 젊은 직장인들, 특히나 이제 연구원들, 신혼부부들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요. 내 집 도보 1분 거리에 양재천이 형성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양재천에는 이제 예쁜 또 카페 거리라든지 이제 먹거리들이 쭉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거 형태를 좋아하시는 젊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 또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이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양재역이라든지 양재 시민숲역 라인 쪽으로 이제 다세대 주택들이 굉장히 또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양재 시민의 숲역 쪽으로 이제 다세대 주택들, 빌라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양재역 근처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재역을 이용하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호선하고 이제 신분당선이 동시에 지나가고 있는 이제 더블 역세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GTX C노선이 또 양재역에 들어옴으로써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GTX 라인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가격도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제 더군다나 강남권 내에서도 GTX 노선이 들어오는데도 소액으로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지역이 서초구 내에서도 양재동이다. 강남 내에서도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양재동이다라는 것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 자체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지방과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과의 또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바로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또 인접해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뭐 판교라든지 또 이제 양재 R&D 특구라든지 이렇게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올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포인트를 갖추고 있고 특히나 이제 경부고속도로 라인 따라서 양재동 라인을 따라서 이제 많은 또 대형 마트, 유통 업체들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에요 굉장히 많은 생활 편리 시설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바로 위에 강남역 라인, 강남 상권이라든지 업무적인 이런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또 가깝게 또 위치를 해 있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또 선호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으로는 뭐 학원가라든지 뭐 앞으로 이제 개포동의 재건축 이슈라든지 주변에 굉장히 핫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남 내에서도요. 굉장히 이제 많은 일자리들이 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한 양재 R&D 연구단지에는요,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들이 이제 상생을 하면서 연구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서초동에 이제 옛 정보사 부지에 또 옛 첨단 업무 복합 단지가 아주 거대하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위에 이제 강남역 라인으로는 이제 코오롱 부지라든지 이제 이런 부지들의 알짜배기 부지들도 역시나 이제 수많은 업무 타운들이 형성이 되면서 내 집 근처에 굉장히 수많은 업무타운을 가깝게 누릴 수 있으면서도 양재천, 천변을 끼고 있는 라인으로 변모를 하겠습니다. 네, 내 집 1분 거리에 양재천이 흐르고 자연 환경이 쾌적하니까 더욱더 날씨가 따뜻해지면 만족도가 높아질 그런 지역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또 내 집 앞에 GTX 신호선이 지나가는 그런 호재들도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호재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양재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자리가 바로 이제 양재 R&D 특구를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지침 하에서 이제 이곳에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이제 4차 산업의 일자리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양재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양재역에서 이제 강남역까지는 이제 한 정거장 차이입니다. 이 강남역에서 이제 서초역, 이제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안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윗라인의 서초대로 라인을 이제 종상향을 시켜줌으로써 서초대로 라인에 굉장히 낮은 건물들을 높게 지을 수 있음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일자리들이 들어올 수 있는 호재를 갖추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를 비롯한 이제 이 부지가 지금 현재 굉장히 알짜배기, 강남의 마지막 남은 알짜배기 땅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부지에 이제 삼성타운과 결합을 해서 3개의 동이 아주 큰 업무타운이 바로 내 집 근처에서 또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상업이라든지 업무, 쇼핑 시설을 늘려서 앞으로 수많은 일자리라든지 경제 유발 효과를 나타나면서 또 편리한 생활 인프라까지도 더욱더 확장이 되는 그런 호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TX-C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빠르면 이제 올해 말 정도에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C 노선의 착공 소식이 들려오면 다시 한번 양재동의 가치는 한번 점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재역이 GTX C 노선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제 삼성역까지는 단 한 정거장, 그리고 청량리까지는 단 2정거장이면 아주 쉽게 빠르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이제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구와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GTX C 노선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양재역 같은 경우에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역시나 연장 사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에서부터 신사까지 지금 1단계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또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또 용산까지 2단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요, 이제 양재역에서
용산까지 굉장히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교통 호재까지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주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개의 노선이 공사 중이고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교통 호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초구의 수건 사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정말 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미 동탄에서는 시작을 했고요. 이제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 총 7.6km 되는 구간 굉장히 교통이 불편한데 지하로 모두 차량들이 들어가고요. 이제 지상부에는 공원이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음으로써 굉장히 주거 환경이 쾌적해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양재동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를 보니까 참 교통과 일자리에 있어서 특화된 지역이 될 것 같은데 전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적으로 강남구 내에서도 가장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논현동 위쪽 라인에 역삼동 위쪽 라인은 벌써 이미 5억 원대, 6억 원대, 삼성동은 7억 원대 가까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 트리플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5억 원이 채 되지 않은 아직까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가격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초구 양재동 하면은 바로 이제 양재천이 떠올리실 텐데요. 많은 업무 시설을 품고 있으면서도 강남구 내에서도 녹지 공간이 굉장히 또 풍부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로 인해서 이제 거주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거주 선호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다양한 일자리,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어서 직주 근접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또 포인트로 들 수가 있겠고요. 교통이면 교통, 또 일자리면 일자리, 앞으로 주변에 편리한 인프라까지 더욱더 확충이 되면서 양재동의 입지적인 가치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좋은 호재들이 아직 다 진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나보는 합리적인 가격 궁금합니다. 자, 양재역 역세권의 투룸의 시세는 지금 얼마 정도일까요? 네, 이 지역 임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양지역의 신축 투룸은 5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선분양이기 때문에 5억 원이 채 되지 않은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3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도 투자자 입장에서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선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가시성이라든지 접근성이 상당히 좋겠고요. 양재천이 바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더 선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평수 한 14평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별도의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 시세가 서초구인 만큼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요.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GTX C노선이 들어오는데도 2천에서 3천만 원에 굉장히 또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대출이 가능하시다면은 보증금 약 500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랑거리가 정말 여러 가지인 지역이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9호선 삼성중앙역 역세권에서 역시나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자, 약 6억 5천만 원에서 6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일자리가 여기만큼 많고 또 많아질 동네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삼성동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입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투자 1번지로 손꼽히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강남구 삼성동이 되겠는데요.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서울이라든지 지방과의 집값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일자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서울의 이제 인구수는 조금씩
건물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세대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나 이제 1, 2인 가구 밀집도가 강남구에서 가장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소형주택의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남 4구 내에서도요, 이제 가장 높은 집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이제 강남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구로 인한 미래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삼성동 위쪽에 이제 청담동이라든지 대치동, 송파 잠실동 같이 이제 4개의 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4개 동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지 지분 18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갭 투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직접 실거주를 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지 지분 18제곱미터를 딱 맞춰서 있기 때문에 갭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신축의 매물을 찾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삼성동 같은 경우에 지하철 노선으로 좀 보시게 된다면은요, 이제 9호선 라인을 끼고 있습니다. 황금노선 9호선을 라인 끼고 있는 이 삼성중앙역과 그리고 위에 7호선 라인을 끼고 있는 청담역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의 투룸, 평지에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 바로 중요한 이제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구가 내 집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인 만큼 워낙 이제 다양한 노선들을 이용이 가능해서 교통이 우선적으로 편리하고요. 어디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내 집 근처에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생활 인프라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집 근처에 정말 고가 아파트들이 대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 시설 하나 없는 정말 주거 환경이 굉장히 또 쾌적하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또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거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이제 삼성동은 이제 워낙 많은 업무 단지로 이제 둘러싸여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되는 지역이 이제 삼성동이긴 만큼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인 이유가 바로 이제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구로 인해서 더욱더 급격하게 집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삼성동이라든지 청담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쉽게 투자를 하실 수 없는 말 그대로 정말 희소성이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를 좀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구 삼성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 저희는 투자를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 편하게 개발 호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호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가치가 정말 크게 올라갈 만한 호재들 위주로 만나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강남 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특히나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입성하게 된다면은 이제 웬만해서는 이동을 하지 않는 우량 임차인이라든지 물건 자체들이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증여를 해준다거나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꼭 가지고 있겠다라는 굉장히 그런 의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강남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핵심 사업들이 내 집 근처에서 일어난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호재,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감, 지금 앞으로 2026년이라든지 2027년을 본다면은 정말 강남은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게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구의 사업이 정말 큰 프로젝트로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겠는데요. 이 삼성동 인근을 이제 4차 마이스 산업단지로 만들겠다. 숙박이라든지 업무, 컨벤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마이스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에 따라서 지금 차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되겠는데요. 무려 120만 명 이상의 일자리들이 탄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 좀 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미 다 개발이 끝난 후에는
고점이 되어 있겠죠. 이런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리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핵심 사업의 이제 세 가지를 이제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대차 GBC라든지 잠실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그리고 영동도로 복합 개발이라는 이제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GBC 사업에 대해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 뭐 이제 그런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나온 것은 지금 50층 규모 한 3개 동으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사업비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고요.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지 고용 창출 효과, 이제 현대차 계열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정말 고소득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남 지역은요, 이제 공공 재개발 뭐 이사 대책이 나옴으로써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공공 재개발로 될 일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희소 가치가 있고 가격 자체가 더욱더 신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를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제 강남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점에 있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문 역할을 하는 영동도로 복합 환승센터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거대한 지하 도시가 탄생이 되겠는데요. 뭐 GTX A 노선과 C 노선, 그리고 이제 KTX 위례 신사선, 지하철 2호선, 9호선, 뭐 버스 노선 52개가 지나가는 정말 말 그대로 광역철도 중심 통합 역사가 내 집 근처에서 생깁니다. 단순하게 교통 환승센터가 아니라요.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놀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들이 생겨나는 거대한 지하 도시가 내 집 근처에서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통이 굉장히 복잡했던 이제 이쪽 라인이 굉장히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변하면서 강남은 더욱더 살기가 좋아지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나 교통이 편리한데도 이렇게나 많은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왼쪽 라인의 신분당선 연장 아까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GTX A 노선과 C 노선이 동시에 들어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강남에서도 핵심 교통의 인프라를 갖추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위례 신사선, 위례에서부터 신사역까지 가는 위례 신사역, 이 삼성역을 거치면서 이런 교통 호재로 인해서 이제 삼성동의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선호하시고 관심 많으신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자, 이런 곳에 투자를 한다면 정말 개발의 핵심지로 아예 들어가게 되는 걸 텐데 여기서 저희가 투룸에 투자를 할 때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이미 이제 삼성역 라인의 투룸이요,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지금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돌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이 가장 저점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만큼 앞으로 이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호재 자체들이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생각으로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삼성동이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대지 지분 18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까지 막혀 있기 때문에 입성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이제 이 지역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한번 자식들한테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보신다면 충분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뭐 1, 2인 가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12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더욱더 밀도 있는 삼성동으로 변모를 하겠습니다. 가격 자체가요, 지금 이제 삼성동 라인 같은 경우에는 금방 7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6억 5천에서 6억 9천으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한 15평 정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호선 삼성중앙역하고 7호선 청담역 그 사이에 있는데요. 이제 삼성중앙역하고 조금 더 가까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형성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삼성동 자체에 신축이 없습니다. 신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신축의 수요를 기다리는 고소득 직장인들이 굉장히 또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신축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게 삼성동인데도 불구하고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6천에서 7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월세도 강남에서 가장 높게 받으실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60에서 17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투자가 어려운 강남구 삼성동이지만 투자가 가능한 유형과 크기로 투룸 다세 주택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올해는 정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혹은 투자를 잘하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전화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자, 2021년 내 집 마련의 타이밍 잡아보고 투자의 변화, 대응 방법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이 전화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전화 주셔가지고 이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박미 이사님의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 계속 활짝 열려 있으니까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그리고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